자, 이게 뭐 정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네? 아니 아까는 뭐야? 계속 이런 식으로 안 나오셨어요.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이제 피곤하지? 안녕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발음이 돌아가고 있죠. 돌아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담하소 강릉편입니다. 여기가 강릉이에요. 강릉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시고요. 사장님이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저께 JTBC에 나왔답니다. 예. 우와, 어저께 감사합니다.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네, 네. 네, 여기는 감자 뭐였죠? 지금? 감자려인 수기입니다. 감자 여인숙이 우리 낮에 감자 옹심이를 먹고 감자 옹심이와 함께 감자 여인숙이요. 진짜 맛있다. 예, 여기 옆에 다른 손님분들이 계셔서 조용조용히 할게요. 갑자기 부끄럽네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기 장소는요, 우리 정연우 의원의 친구분 내외께서 함께 운영하시는 게스트하우스고요. 때마침 친구분께서는 대구를 가셨어요. 아주 좋은 친구죠. 늘 이런 사이, 늘 이런 사이. 아주 그 타이밍에 보기 싫은 것처럼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친구분의 형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요. 아주 동안이시고 미인이시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 손님이신가 했는데 사장님이랑 잘 잡히게 하셔가지고 해주시네. 예. 형님하고 동갑인 거잖아요. 동갑이신가? 더 좀 많습니다. 많으시네. 더 많다고요? 형수님 부르는 거기 때문에. 토끼띠입니다. 저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띠로 얘기하는 거 보면 오래된 사람이라는 게 예. 띠. 토끼띠 오래된- 제가 짐작이 안 갑니다. 토끼띠가. 예, 제가 띠는 잘 몰라가지고. 지서부터 연봉만이야 44 문 닫게 돼. 입니다. 예, 몰라요. 44살. 예? 아, 예. 네. 80, 2년, 75년. 75년. 네네. 75년. 유신 시대입니다. 유신 시대. 예. 죄송해요. 이신업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갔나요? 아닙니다. 50 제가 시대 50 시대 태어나신 태어났습니다. 거죠? 아, 예. 다 우리 저도 슬픈 많이 역사 듣습니다. 속에. 예. 예. 우리가 일단 유신 끝물. 예. 그죠? 총생을 들었죠. 유신 끝물 저는 50에서 태어났고요.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50 때 태어났잖아. 어쨌든 여기 사장님께 잠깐의 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희 어디를 봐야 되나요? 우리 모셔도 되고 여기 하셔도 되고 아, 많다 네. 하시고.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7년 차고요. 예, 저희가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영화 제작부 하던 친구들이 이제 여행 많이 다니고 특히 이제 동남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렇게 좀 저렴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건 많아요. 요즘 새로 생긴 게스트하우스들에 비해서 침대도 낡았고 좁고 막 이런 집인데 옛날 민박집을 개조해서 이렇게 좀 다 손으로 다 칠한 거거든요. 페인트도 이렇게 사람 쓰지 않고 직접 벽지다 뜯고 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게 이제 애정을 많이 갖고 만든 곳이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 제작부 출신들이다 보니까 영화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아니면 음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예술 계통으로 많이 미술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색감이 좀 달라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가 강릉에 유일하게 독립영화 극장이 있어요. 강원도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강릉 시네마테크가 만든 강릉 독립영화극장 신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제휴가 돼 있어서 독립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또 그런 손님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그리고 저렇게 8월 초 여름이면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20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보러 손님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강릉이 커피의 도시로만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문화적인 저변이 굉장히 좀 넓고, 예, 왜냐면 강릉 사람들이 예전부터 폐쇄적이라서 안 떠나요 여기를. 근데 이제 대관령이 워낙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문화적인 자연 환경과 이것들을 누리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과 열망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좀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왠지 이제 한 번씩 들어오면 양조위가 누워 있을 것 같고 누워 있을 것 아, 같고 그래요? 런닝고 입고 이렇게 옛날 홍콩 영화 분위기. 예. 90년대 홍콩 영화. 런닝고 입고 이렇게 여기 사진 아비정년 좋아하고. 그런 약간 쫙 찍어서 왕가이의 미장센. 올려주시는 아. 거죠. 예. 저는 일본 갔을 때 느낌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거기 작은데 조그만, 예. 공간 배치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지금 얘기를 봐도 그런 느낌. 네, 거기도 워낙 비싸니까 예, 예, 예. 작은 곳에 효율을 있을 거 높게 있고 예. 불편함 없이 그런 거 너무 잘하니까. 이 뒤에 보이는 이 천이 인도에서 직접 사오신
어떤 뭐 해주 이게 뭐 카페 뭘까요 이게? 천. 그냥 천입니다. 스카프. 네. 스카프 천 같은 건데 이것도 이쁘고요.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터들도 배치가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영화들도 많이 붙어 있고. 이따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찍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만화책 그렇게까지. H2 만화책 아세요? 갑자원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사본타자 왕종원과 비교되는 최고의 만화책 중 하나죠. H2. 그 다음에 우라사와 나오키의 이거는 대부분 아시겠죠? 20세기 소년이 있습니다. 와 최고입니다. 몬스터도. 몬스터 네. 최고입니다. 방금 저기는 밖에서 뭐냐면 워치맨, 네, 그리고 설국 어벤져스가 다 열차. 아 그거는 그 네. 형님의 취향이신가요? 저한테는 좀 가까운 편이에요. 아, 네,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러세요? 헐리우드 키드이기 때문에. 아, 네. 얼리우드 키디에 그리고 그 감자 여인 숙이 그 게스트 가수 이름이 네네. 뜻이 어떻게 미어인 네, 저희 전에 하던 그 영화 제작부 하던 친구들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 지은 이름인데요. 감자가 느끼는 사람, 여인이 여행하는 사람, 수기가 묵는 곳. 예술가들의 숙소 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어예요, 조어. 한자로 만든 건데 또 이제 중의적으로 외부에서 느낄 때 감자 여인 숲 이렇게 네. 느끼면 네. 강원도에 있을 것 같은 그죠, 그죠. 숙박하는 뭐 곳 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 이름을 조어를 지는. 되게 오래 전에 이 이름을 듣고 아, 생각을 그러세요?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왜 이거 이럴까? 뭘까? 네. 감자 여인 숙이 예비나 이름도 여인 있고. 숙. 네. 분명히 이 제목이 제목을 있기도 만드신 하고. 분은 뭔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뭔가 가지고 계신다. 네,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엄청납니다. 아니죠. 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밖에 페인트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밖에 외경이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요. 되게 이쁘거든요.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고. 근데 그 노란색 페인트 100개 중에 그거셨답니다. 그만큼 디테일에 신경을 쓰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만큼 감각이 있으신 곳입니다.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보시면 진짜 너무 이쁘고 어떤 외국 여행 왔는 느낌, 외국에 있는 되게 그런 예쁜 외국의 한인민박. 한인민박, 허름한 한인민박. 네, 한인민박이라는 느낌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느낌은 그냥 외국의 예술가 모임 이런 데 온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 강원도 오실 때 한번 강원도 요즘 서핑하러 많이 오시죠. 저도 사실은 서핑하러 왔습니다. 근데 서핑하러 오시거나 하면 여기 한번 들려서 한번 계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네요. 강릉 자체도 예전에 한번 오고 다시 왔는데 평창올림픽 이후에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진짜 다 오고 싶은 이게 관광 페이스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여기저기 다 아기자기 다 뭔가 좀 아이템이나 색감들이 맞춰져 있고. 맞아요. 강릉은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한번 왔었는데 우리 어머니 고향이 주문진이라서 그래서 강릉은 오늘 뭐 저만 자- 사실입니다. 네. 가까워. 예, 자주 왔었거든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왔었는데 강릉이 최근 아들이네요. 네. 강릉에 아직까지는 아니고 강릉은 반쪽 강릉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걷는 싫어. 그래서 한 번씩 주문진도 자주 왔었고 어렸을 때는 자주 오고 그리고 강릉 쪽에서도 자주 왔는데 이렇게까지 발전은 하지 않았던 느낌이 많았었는데 올림픽 때 저도 올림픽에 있으면서 되게 좋은 거예요. 올림픽 때 이 강릉 플레이스 오면서 주위에 몇 군데 둘러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와보니까 진짜 많이 변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어떤 투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발전이 되고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여수가 그렇잖아요. 여수가 엑스포 이후에 전라남도에서는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나와버렸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가 먼저 들어와야지 발전을 한다는 게 또 한 번 느끼는 굉장히 좋은 뭐 이렇게 되지 사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대단한 게 그냥 돌아가는 곳이죠. 그게 저는 몰랐거든요. 오늘 올 때까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인이 없는 곳으로 유명한 게 네. 저희가 다 각자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매달려서 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들고 가려면 들고 가라 뭐 이런 게 있고 귀중품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낮에 청소를 해놓고 세팅을 싹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11시에 다 나가시거든요. 3시까지 이제 비는 시간에 청소를 해놓고 각자 볼일을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전화가 와요. 저는 어느 밥을 찾아가야 되나요? 그럼 설명을 하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른쪽이다. 걸어 들어와라. 그러면 반대편 샤시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안내문을 읽어봐라. 우리는 반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못 간다. 그럼 지난번에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처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코빼기도 안 보시더니 욕이죠 이게.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번에 보내요. 얼마나 운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아니 왜냐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인은 게스트 아닙니까? 그래도 제 친구가 야. 오늘 형수님 안 계신 걸 대비해서 보낸 지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식구들하고 영화 보러 와가 전화를 못 받지 싶어서 가게 도착하면 신발 벗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가운데 통유리문 지나기 전에 왼편에 2층 침대가 네, 3개 네. 있는 방이 있다. 그 방에 빈자리 아무데나 쓰면 아, 되고 알아서. 깨알 같은 건 손님들이 알려줄 거예요. 아, 이게 손님들이 네, 알려줘요. 먼저 오신 분이 그냥 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거 보면 어떤 그 이상적 어. 어떤 사회상을 네. 표본이다. 맞아요. 아, 네. 꼬미는 아무런 네. 법이 없는 네. 법이 없는 사회가 저는 네, 이상적이라고 공동체. 생각합니다. 한 분이 사실은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상주하고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게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힘든 네. 일이거든요. 되게 많은 그것도 소모적이죠. 싫어집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특히나 정신적인 소모가 네,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죠. 네. 그래서 흐트러진 걸 놔둡니다. 치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예, 먼지만 어떻게든 치워보려고 하고. 왜냐면 여기를 편하게 쓰시라고. 그리고 이제 언제 떠나도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곧 여행을 떠납니다. 14일 날 안 그래도 유럽 여행 떠나거든요. 와. 75일 와. 자동차 여행. 와. 근데 세영이는 안 들고 하시죠? 예, 세영이는 하나는 돈 글쎄야 벌어야죠. 되겠다. 예, 하나는 돈 난 벌어야죠. 돈 이런 벌어야죠. 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희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죠. 여기를 그런 공간으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분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네, 아니 뭐 제가 만나본 일개 미물. 애기 엄마들 중에서 도심을 벗어나고 싶다 한 사람을 최근에 제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정도 수준에 있는 정도의 애들 중에서 도심을 벗어나서 애를 키우고 싶다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데 주변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안적 삶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면 그러니까요. 도심은 답이 안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 도심에 가면 또 공동체를 만들거나 공동육아라거나 마을 공동체에 그 도움을 받아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지. 아이 혼자 부모가 아무리 노력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들인다고 해서 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안적 삶, 대안의 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어떤 기존의 전형적인 길들 중에서 레드오션 안에서 더 높이 올라고 하지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걸 파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대구 안에서 몇 명 있을까요? 그게 좀 네. 뭐 비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구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대구가 대구는 보수적이라서. 인구가 계속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인구가 당연히 젊은 층에. 그러니까 또 젊은 소위 층을 말하는 지나주죠. 그 대안적인 그 삶을 찾아가는 분들은 아닐 거거든. 거의 포화 상태로는 또 서울을 찾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대구도 느린 곳이라고.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맞습니다. 대안적 삶이라는 것은 또 감수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이면 더 감수하는 게 수월하겠지만 가정을 뭔가 꾸리고 또 아이가 있고 이제 우리가 뭔가 책임져야 될 대상들이 늘어났을 때 대안적 삶을 계속 꿈꿀 수 있느냐는 그 주변의 어떤 환경과 그걸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작게 잘 안 보이는 그것들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대구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공동육아를 했는데 아이를 키울 때 마을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육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방과 후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게 하지만 그 안에서 대안을 만들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두 분처럼 있다. 저는 그걸 발견하고 네. 네트워킹 하는 것이 두 분의 일이라고 그-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 환경 속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게 어떤 방식이든 뭐 펀드를 조성하든 사업적으로 연결하든 어떤 공간을 만들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청년이든 중년이든 편하게 와서 그 안에서 자기의 대안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 두 분의 역할이 아닌가. 와. 2달 내로 공동육아 하시는 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좀 연관성 없는 질문인데 네네네. 우리가 독립 영화제라고 하면 독립 네네. 영화를 이제 뭐 틀어요. 시상을 한다든지 틀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독립 영화의 범위 아. 정의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글쎄 일단 메이저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뭐 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거니까 일단 그러니까 영화 제작 규모가 있겠죠. 그게 뭐 한 편에 몇 분짜리에 얼마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영화들 중에서 집행위원들이 이제 한 해 동안 나온 영화들 중에 선별하셔가지고 3일 동안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편과 장편이 있고 특히 다큐. 그러니까 우리 삶과 좀 연관된. 제가 최근에는 첫날 개막식만 갔었는데 두 영화가 기억이 나요. 대자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이제 여대생들이 나오는데 원심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단편인데 흑백으로. 단편. 예, 이 둘이 이제 그 비리가 있는 교수를 고발한 대자보로 붙인 애들인 거예요. 근데 고소를 당한 거예요. 역고소.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겁나잖아요. 사실 대학교 뭐 2, 3학년들이 뭘 알겠어요. 그 여자아이들이고. 그 출두 명령서를 들고 대자보를 한번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서 이제 올라갔는데 다른 친구는 또
이걸 더 쓰려고 모르고 그 사실을 더 이제 열심히 이제 오늘은 야 이름도 쓰자 여기다가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또 겁나는 거죠. 난 이걸 받았는데 출석명령서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하는 걸 이제 단편으로 딱 찍은 게 있거든요. 물론 끝에는 좀 더 희망적으로 끝나지만 그래서 아 이런 시도들도 되게 재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연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산과 육아를 거친 연극 배우가 내가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무대에 서는 그런 뭐 오디션 보는 이런 얘기였는데 눈물 나고요. 너무 잘 만들어지고 미장센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영화들을 가족들과 함께 예 초등학교를 빌려서 와. 초등학교에서 뒤에 기차 지나가고요. 위에 별 있고 와. 야외 무대에서 그 영화를 틉니다. 썼는데 대구도 자꾸 잘려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분명히 자산이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킹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산은 그 음악 쪽도 그런데 이 꼬여지기만 하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작업들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이 좀 독립적으로 논다 그래야 되나? 안 좋은 의미. 뭐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하는 그걸 사실은 지자체나 네. 여기서 그 판을 깔아주고 실패할 수 있게끔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해봐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강릉도 되게 그런 다양한 문화, 그러니까 왜 강릉이 뭐 여성 친화 도시이기도 하고 뭐 녹색 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선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강릉이랑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평등 지수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가 많이 된 편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발의를 하고 시의원들 저희는 시니까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참여하게 하고 판을 계속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가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 나옵니다. 예, 그냥 하자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맨땅에 헤딩하기 힘들잖아요. 아, 나 옛날에 해봤는데 이럴 수 있는데 판들을 계속 만들고 그 판들에 이 사람도 끼고 저 사람도 끼고 요렇게 엮고 저렇게 엮다 보면은 그들끼리 또 재밌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또 내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런 게 되니까. 저도 그래서 공동육아하면서 힘들었을 때 대구로 막 전화가 그랬었어요. 네. 그 내가 대구 이런 분들이 이러면서 전화했더니 그렇구나. 아,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얘기하시는데 공동육아도 하시면서 방과 후 초등학교까지 대안적으로 아이들 예. 봐줄 수 있는 돌봄까지 같이 야, 연결해서 그거는 구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와, 그런 거는 오, 지원 나는 사업하면 그건 해야 너무 됩니다. 진짜 왜냐면 예산을 네. 다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좀 저희처럼 소시민들은 많이 참여를 못할 수가 있어요. 특히 대규모 대도시들은 저희도 뭐 따로 돈을 더 쌈짓돈을 내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이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 이념이 되게 좋거든요. 네, 아이들 놀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모 참여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구마다나 혹은 어떤 뭐 조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하면 너무 좋죠. 투머치 토크라서 TMT라고 했죠. TMI도 있대죠.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예, TMI와 TMT라서. 근데 그거에 만만치 않는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네.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든 소재를 얘기해도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예, 와, 아주 좋습니다. 지식이 네.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얇게. 예, 우리가 제일 얇게 좋아하는 얇게. 스타일. 기대 넘냐. 깊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깊이도 엄청 있으신 것 같아요. 깊이는 없고. 확실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영화적인 지식도 뭐 얇게. 장난은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영화 얘기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영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뭐 영화 뭐 네이버에서 올라온 건데 독립영화 한 번씩 찾아보는데 네이버에서 올라온 거서 되게 영상미도 잘 찍었어요. 주인공이 한 가족이 주인공인데 주인공 아빠가 누구냐 하면 배우 중에서 살인의 추억에서 나와서 엄청 뚜게 맞는 아이씨 있잖아요. 그 빨간색 팬티 입고 있던 살인의 추억에 홍수 아, 그 그거 말고 빨간색 팬티 입고 있던 아이씨. 네네네네. 그 이름 나온 건데. 여러 가지 눈 크고 눈 크고 쌍꺼풀 있고 여러 군데 나왔어요. 또 그거 뭐고 손 잘린 거 이병헌 손 잘린 데서 그거 내부자들. 거기서- 내부자들에서도 거기서도 두드리고 항상 아. 두드리고 네. 하여튼 그분이 계신데 길에서 한강 같은 길에서 엄마랑 아빠고 딸 2명이랑 같이 있는데 큰 딸한테 엄청 화내면서 해봐 그러면 이렇게 딸 여자분이 딸이 있으면 엄마 아빠 해봐 가서 해보라고 하는데 딸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도 못해? 가면서 에이씨 가자 하면서 아빠가 에이 그냥 가 하면서 가자 가다가 막 해봐 하면서 엄마가 에이 우리 딸 할 수 있잖아 하는데 막 그냥 가 하는데 결국 딸이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화면이 전환 뜩 되는데 있잖아 뭘 했을까요? 뭔데? 와 그때 내가 좀 충격받았대요
뭐 외국인 애들한테 가서 하이 다 말하는 거. 하이 그거 같아요. 와. TV에서 KBS의 독립영장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와. 하이 와. 맞아. 공원 되게 엄청 좋은 예, 공원 같은 데서 코스가 예, 맞아요. 많이. 거기서 많이 보시네. 몇 마디 해. 와. 그러고 난 뒤 다시 왔는데 엄마 아빠는 못 알아들었어. 사실 별리가 안 했거든. 그냥 인사하고 와, 땡겼거든. 근데 진짜 많은 거 말해줘. 와가지고 우리 딸 잘했어. 하면서 할 수 있네. 하면서 그렇게 끝나. 와. 와 보고 우와 했다니까. 와. 그 짧은 4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거 좀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충격적이네. 너무 끔찍한 거죠. 사실. 그죠, 맞죠. 예. 너무 많은 거 담았다고. 아니면은 뭐 한 편씩 영화 추천하고 마무리하고. 뭐지? 훅 들어오신. 아니, 그러니까 그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영화 추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 편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독립영화 말고. 뭐 아무 영화. 상관없이 뭐 아무거나 찾아서 볼 수 있는 걸로. 네, 찾아서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MI6 재밌던데요. MI6 저는 봤습니다. 못 하셨다면서. 엊그제 근데 봤습니다. 밥 먹고 막 식후에 봐가지고 이렇게 눈이 되게 재밌는데도 눈이 감기고. 참 좋아해요. 톰 크루즈 워낙 좋아해서 톰 크루즈 영화 중에서는 엔지 오브 투모로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헨리 카빌의 어떤 악역 연기가 인상 깊어요. 저는 리틀 포레스트도 되게 좋아해요. 일본 영화도 되게 좋아했고 이제 한국판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쉽습니까? 아 저게 일본 아우 원작이에요. 그럼요. 장아찌 담그고 지금 막 다 말리고 해야 되는데 한국판에 호박도 말리고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순애 감독님이요. 네 임순애 감독님 건데 그리고 이제 내가 찍었다면 제가 이제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좀 만드는 더 거 좋아해가지고. 상세하게 그쵸, 디테일할 그러니까 수 있겠다. 한국 사회에서 시골살이라는 것에서 오는 저장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들이 다 좋았어서 예, 여성주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굉장히 네, 이야기거리 작품으로서. 현실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 이야기거리를 소소하게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감독님이 청년 이야기를 할 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최근에 아직 못 봤습니다만 좋을 것 같은 변산. 예를 들어. 저도 못 예, 봤네요. 예, 예.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랑 미션 임파서블 6편. 아이고. 네네. 그렇군요. 계속 추천. 새로운 얘기 써야죠. 추천 하나 해주이소. 나는 최근에는 블레이드 러너 2049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 제일 좋아하는 워낙 색 좋아하니까. 설명을. 고슬. 아니 이게 리메이크를 하면 웬만한 리메이크를 한다 그랬다. 올해 나중에 이렇게 그쵸. 다시 후속작을 만들면. 만들면 원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뭐딴 얘기지만 저는 사실 마블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왜 성공하냐 하면 그때부터가 아니었고 사실은 언브레이커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릴 때 유치하다 하는 코믹을 정말 가슴 깊이 읽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성장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때는 이게 어설프게 생각했는데 그 어설픔까지도 이제 자기 생활이 된 사람들이 그 나이가 되니까 폭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걸 담아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블레이드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원작에 대한 어떤 이해나 애정이 너무 깊구나. 그거 연기도 평가는 맞았죠. 별로 저는 좋진 봤어요. 않았던데 그죠? 네, 그러니까 네. 평가도 괜찮았는데 흥행이 쫄딱 망했는데 흥행이. 근데 전부 다 박수를 쳤죠. 원 따라가네 참 대단하다. 지금까지 따라가나? 야 이것도 그렇게 될 거다 막 얘기가 저 있는데. 생각났어요. 맨체스터 바이더시라고. 못 봤다. 체스트가 있어. 너무- 색감이 되게 좋던데. 그리고 그냥 이제 울고 싶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뭐 좋다는 영화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진짜 이게 두들겨 맞은 거 갑자기 확 이렇게 맞는 것처럼 너무 좋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좋은 영화를 보면 막 만들고 싶거든요. 쓰고 싶고 내 안에 이런 얘기를 근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힘든 영화인데 힘들 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 좀 제목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맨체스터 호카마카, 보시고 호카마카. 좋네요. 또 영국 영화겠네요. 맨체스터 바이더시. 미국의 맨체스터. 그 영국이 케이시 애플렉 아니고. 나오는 건지. 예, 케이시. 감독. 제 추천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캐리 몰리건이라고 언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 언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가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어디 나오냐면 그거 위대한 개츠비의 그 여자 역 있잖아요. 그 사람이 캐리 몰리건인데 쉐임에서도 여동생 역을 많이 그렇게 해서 근데 여동생 역을 나와서 되게 연기를 잘해요. 근데 영화는 진짜 안 유명한 영화예요. 심. 아니요 쉐임 말고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네버렛미고 이것도 웃기게 일본 소설이 원작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키라 나이틀리, 캐리 멀리건이 진짜 주인공, 키라 나이틀리, 조연 정도, 남자 주인공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이 남자가 그 남자인 줄 몰랐어. 심지어 다른 영화가 나왔는데 그 남자가 나 그 남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다시 봤는데 그 남자가 그 남자였어요. 누구요? 스파이더맨 두 번째 편 지금 거 말고 걔 이름 뭐고? 어메이징. 걔 이름 뭐고? 아 갑자기 뭐 이름 기억.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한 영화도 그 남자가 주인공이거든. 그뭐 앤드류 가필드. 앤드류 가필드. 그 앤드류 가필드가 거기서 연기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 진짜 찌질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찌질함을 다 표현해. 미친놈 같이. 저는 미친놈이에요. 거기 또 누구 나오냐면 걔가 나와요. 요즘에는 유명하죠. 어바웃 타임에서 나 주인공 남자. 아 남자. 네. 그 많이 남자도 나오더라고. 예. 근데 그 남자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프랭크라는 영화 보고 나면 느껴져요. 아 이마 연기파 배우구나 느껴지거든요. 거기 영화에서도 연기 잘해요. 근데 거기서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조연들이 너무 빵빵하죠. 근데 영화 내용이 미친 내용이에요. 내가 그 한동안 거기 빠져 있었는데 그런 영화 중에 최고인데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이거든요. 인간 복제에 관한 건데 영국인데 재밌는데. 아일랜드랑 전혀 다르고 어떻냐. 그냥 애도 어렸을 때 자기가 복제된 인간인 거 알고 있어. 거기서 학교 다닐 때 병신같이 그냥 이상하게 살아요. 크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쉘터 같은 데 있어. 거기서 그냥 살아. 자기가 복제된 거 알아. 도망갈 생각도 못해. 다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젊은 아들은 그냥 뭐 연애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때 되면 가서 자기 기준하고 죽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펑펑 울었다니까. 그거 보다가 제목이 뭐라고요? 네버엠이고. 너무 막 말도 안 돼서 연기도 너무 미쳤고 색감도 너무 좋고 마지막에 그 여자의 그 대사가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가슴 쥐어 짜거든요. 막 그 앤드류 가필드도 한번 진짜 병신같이 나오다가 앤드류 가필드면 마지막에 진짜 펑펑 와요 진짜. 막 가슴 막 쥐어 짜서 집 영화 보고 우는 것 같은데 지금. 울면서 아까 저는 이제 그 앤드류 가필드 이야기는 이것도 제가 아마 일본 원작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원작이 있는데 그 마틴 스콜세지가 뭐 최근 개발도 몇 년 됐는데 사일런스 그게 이제 그 마틴 스콜세지인데 그 뭔지 알겠다. 선교사들 이야기. 알아. 일본 원작. 사일런스. 리암 니슨이 전장 중에 가는 리암 니슨이 이제 거기가 되게 이제 일본이 그 종교 박해가 심하던 때에 리암 니슨이 선교를 갔다가 귀화가 됐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뭐 누구랑 결혼해가 살고 있다 신부가. 근데 제자들이야. 앤드류 가필드하고 아담 드라이버. 찾으러 가겠네요. 아담 드라이버가 이제 그거죠. 예고편 봤어. 그 스타워즈 그 있잖아 왜 그 마스크 쓰고 그 한 솔로 아들. 그 사람 둘이가 이제 절대 우리 스승은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일본으로 가는데 종교 박해가 너무 심해. 막 매달아서 죽여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뭐 예수 그림 밟고 지나가라, 침 뱉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제 그 신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선교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뭐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 근데 진짜 뭐 놀라운 게 일단은 그 두 배우의 연기. 그러니까 앤드류 가필드는 나는 진짜 청춘 배우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진짜 거기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 어마어마해요. 아담 드라이버는 연기를 잘할 배우라는 생각은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이제 왜냐면 그런 상황에 같이 있는 사람의 심리 묘사가 이제 쉬운 게 아닌데 되게 잘 묘사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의 연기를 평가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이돌 아무리 아이돌이고 청춘 스타다 그래도 기본 깔고 가는 게 틀린 것 그럼요. 같더라고. 예. 할리우드는 진짜 그 수준이 약간 블록버스터가 연기력에 대한 평가 다 망친다니까. 그러고 이제 그 마틴 스콜세지의 뭐 말할 것도 없는 연출, 그 다음에 항상 그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뭐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말이 또 이렇게 막 묘하게 흘러가면 연기도 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좋으면 사실 또 좋은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에 뭐 이거 뭐 스포일러가 있는 영화 아니라서 이제 앤드류 가필드가 마지막에 강요를 받는데 진짜 거기 그 장면 연출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장면. 거기서 봐야 되겠네요. 표정 오늘 얘기한 거 다 연기와 보고 싶다 진짜. 다 보고 싶다. 연기가 나는 캐릭터적으로 잊을 수 없는 캐릭터가 몇 명 있는데 한스란다. 그
한스란다. 퀸틴 타란티노의 어. 한스란다와 안톤 쉬거는 진짜 평생 못 잊죠. 아우, 담배 피다가 그 먹었는 그 디저트에 조금. 그 머리가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머리잖아요. 만화 중에 변태 만화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보고 하셨나? 안톤 쉬거. 그 이후로 하비에르 바라뎀 또 자차봤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 하몽의 주인공이야. 페넬로페 크루즈하고 지금. 하몽이 내 기억나거든. 내 중학교 때 그 야한 영화 우리 어렸을 때 붙어있던 그 포스터가 로망이 있었어. 최고의 사람이 재밌는 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 다른 분과 대화한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상상력이나 다른 막 그러니까 얘기들이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몰랐던 얘기 내가 나오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구나 것도 있고 그게 참 그러니까. 너무 와. 좋네요. 이게 여행의 매력. 저는 오늘 뭐 감독님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뭐 영화적인 레퍼토리는 별로 얘기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거기는 신천 상류, 여긴 한강. 인천 상류 다르다, 상류. 영화과 어쨌든 영화하는 남편을 옆에 십몇 년 있다 보니까 주어들은 취향 굉장히 달라요. 근데 주어들은 이 절대 그 수준은 예, 뭐 얼마 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TV 틀어놓고 최근에 아버지가 집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날. 예,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TV를 틀어놓으시니까 저는 거의 뉴스나 보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만 듣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인스타에 적었잖아요. 한국형은 왜 이렇게 왜곡이 되는가. 슈가맨, 서칭포 슈가맨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슈가맨 한국형 예능에서 그냥 옛날 가수 찾죠. 그 다음에 이타카로 가는 길이라고 최근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윤도현과 하현우가 나오는데 이타카로 가는 길도 그리스 시에서 나왔던 이타카에서 나왔던 문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예능이 됐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시를 바탕으로 쓴 영화 같은 경우 가마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H씨의 비잔티움으로 가는 길에서 나왔던 한 구절이었죠. 제가 많이 합니다. 예? 예? 이게 정신같이 얘기만 안 했어도 그죠? 밑에서 이렇게 여기 신천 저희가 편향이네, 그렇게 깔아줄 수 신천 편향. 있었는데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작가나 PD분들은 이미 그 정도 수준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엄청난데 대중이 이걸 원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만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안 보는 드라마인데 그냥 주말형 드라마 같이 살래요 제목도 였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엄마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분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고독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내 고독까지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게 말란 결혼- 얘기네요. 우와, 그 제가 독신주의자이긴 한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겠다라고 인스타에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보니 댓글에요. 계속 비슷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만화책, 소설, 영화, 미드를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다닐 수 있고 반대로 저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너무 많고 내가 아는 걸 전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계시네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이상형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쁘겠죠. 그렇더라고요. 더 예쁘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목표 중에 한 게 연애로서 목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아무 색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 그래서 나도 그냥 편안하게 좀 만나보고 싶은 욕심도 조금 있습니다. 연애로서 말이죠. 결혼 말고. 결혼하고 싶으시면 저랑 연애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네. 뭐 이번 편은 이거 쓸데없는 김치국도 아니고 뭐죠? 나오는 거 아니야? 부럽네요. 되게 이렇게 되게 다 좋은데 참. 오글거리네.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강릉에 와서 여기 뭐죠? 감자려인 쑥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연우 형의 고등학교 친구분의 와이프신 형수님, 제가 성함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성함 안 알려드렸네. 뭐 좀 이따 명함 드리겠습니다. 예. 형수님과 함께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한강급 인물을 만나서 또 우리가 말하는 한강은 항상 한강을 대구에 모르는 있는 사람이에요. 멘붕 다, 드려야 될것 다 같은데. 한강 모릅니다. 그렇죠. 한강을 잘 몰라서 대구의 한강 말고 요 강릉의 한강 같은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하고 없지만 도움되는 마지막에 영화 얘기야 정말 쓸데없이 내 연애 얘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찍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온 이유는요. 휴가로 왔지만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얻고 많은 것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강릉 너무 좋아요. 여행 오시면 감자 여인숙이 꼭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See you.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아따. 제 인스타에도 또 열심히. 아따, 지키는 건 우리 챙기네. 또